자, 오늘 그 교통산업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조금 준비해보는 영상이고요. 자, 질문 형태의 한번 답변을 드려보는 식으로 영상 촬영을 해보게 됐고요. 질문을 이렇게 5가지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. 교통산업기사가 어떤 건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, 어떻게 보면은 도시화가 되고 나서 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전국적인 개별 도시 지역의 이런 현황 파악을 위해서 가장 그 효율적인 그 교통 그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그 전문 인력을 그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 이 자동차 그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졌죠. 한 집에 한 대 이상 있죠. 2대 있는 데도 있고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이제 교통사고에 대한 발생 빈도라든지 심각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. 그렇다 보니까 이런 원활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지역 국민들의 그런 만족도도 좀 높이고, 이에 더해서 도시라든지 근교 간의 그런 교통에 대한 그런 불평등 같은 것들을 조금 해결하는데 좀 많이 중요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교통산업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현재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. 그렇다면 당연히 앞으로의 비전이나 이 전망 부분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. 근데 이제 이 도시교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전망이 좀 긍정적인 과는 별도로 이 교통산업기사 자격증에 대한 전망이 좀 부정적인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최근 실시된 그 2021년도 그 필기 시험 응시자가 이제 54명, 그리고 이 실기 시험은 그 35명밖에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비인기 자격증이다 이렇게 손꼽히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현저히 좀 저조한 응시율로 인해서 이런 교통산업기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그 검정 시행 그 조정제도 적용 대상 시험 종목 중에서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한 것들이 좀 포함이 돼서 그 홀수 연도에만 필기 시험을 시행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아진 것 같고, 따라서 이 교통산업기사 응시를 고려하고 있으신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들 좀 준비를 해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렇다면은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보게 됐는데, 아무래도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는 교통건설부, 건설교통부라든지 아니면은 관공서, 아니면 교통 관련 이 정부 그 투자기관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. 이런 데로 진출하시는 분들도 있고, 교통 정보와 관련 기업에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아무튼 교통에 대한 기술적인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교통에 대한 그 실태라든지 아니면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,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도로교통 시설을 설계를 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이런 좀 다양한 그런 대책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,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이 기술을 좀 활용한 첨단 교통 체계라고 해서 ITS라고 하죠.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한 좀 다양한 자료 수집이라든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근무 환경도 조금 궁금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, 기본적으로 이 교통 시스템에 대한 그 계획이라든지 설계, 그리고 이 보고서 작성 같은 업무를 좀 처리하는 것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. 교통 설계 대상 지역을 직접적으로 방문을 해서 아니면 현지 조사를 한다라든지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좀 듣고 이런 협의를 구하는 그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학문적인 지식들도 좀 많이 요구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많은 전문가들과 이해 당사자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런 상충하는 의견을 조율해야 되다 보니까 대인관계, 이런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능력도 좀 많이 요구시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그것도 궁금할 수 있겠죠. 임금, 연봉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인터넷을 통해서 좀 찾아봤었는데, 기술자 평균 임금에 이거에서 1일 보니까 그 23만 1,000원 정도 그 임금을 수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,
굉장히 높았어요. 1일 평균 임금을 근무일수인 그 한 달 22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산출한 5월 일건비가 5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교통산업기사 취득 후 뭐 관련된 전공 뭐 전문 분야에서 업무 경력이 쌓으면은 조금 임금 수준 역시 좀 연차에 비해서 좀 비례해서 상승하다 보니까 더욱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. 네,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 교통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에서 업무에 대한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 부문 뭐 중급 숙련 기술자로 좀 분류가 되어서 엔지니어링 기술 부분 아까 말한 그런 임금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. 비전공자분들도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나요?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하단에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. 산업기사나 이 기사 응시 자격 조건 확인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교육 플래너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. 왜냐하면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응시 자격이 되는데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가장 정확한 것은 큐넷을 통해서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큐넷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1644 8000번 이렇게 직접적으로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해 보시는 방법. 두 번째로는 큐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가진단 코너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.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. 확인을 해 보시고 나서 내가 관련 학과도 나온 게 없고 관련 학과 나온 게 없고 만약에 응시 자격 조건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서 빠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서 응시 자격 조건을 갖추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겠죠. 그래서 하단에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